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인텔에서 최신 CPU 두 개를 받았는데요. i9 10900K와 i5 10600K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제품 10900K 같은 경우에는 터보 부스트 동작하면은 5.3GHz까지 그냥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5GHz를 만들려고 오버클럭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냥 터보 부스트로 그냥 5.3까지 그냥 찍어버리는 CPU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소켓도 좀 바뀌었고 메인보드도 좀 최신형이 새로 나와서 좀 같이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CPU를 볼까요? 네, 박스 열어보면 네, 이게 원래 제품 박스는 아니고 이게 이벤트용 박스입니다. 그래서 i5 10세대와 i9 10세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CPU를 자세히 볼까요? i5랑 i9 CPU가 있습니다. 900K, 10600K 이렇게 CPU가 있고요. 뒤쪽 모양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쪽 모양. 네, 이렇게. 소켓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모양은 그전과 거의 같고요. 메인보드는 G490 오로스 마스터 메인보드를 사용할 겁니다. G490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최신형 칩셋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LJ1200으로 소켓도 바뀌었습니다. 와, 메인보드가 엄청 무겁네요. 네. 디자인이 상당히 멋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좀 휘황찬란하게 막 색깔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검은색으로 좀 정갈하게 좀 돼 있습니다. 약간 좀 너무 멋을 안 내지 않았나 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렇지만 뭐 전원부 디자인이나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알루미늄 히트싱크를 쓴 거 뭐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메인보드 이렇게 무거운 거 보니까 딱 고급형이라는 느낌 바로 드네요. 이 전원부 디자인이 좀 바뀌어서 이제 90A까지 전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높은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버클럭을 확 당길 때도 이제 좀 더 문제가 없을 거고,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4.0을 드디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SSD나 그래픽카드 성능을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제품은 Q플래시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CMOS 클리어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Q플래시 플러스 들어가면은 좋은 게 뭐 이전 메인보드도 지원하는 게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장착을 안 한 상태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안테나가 있는데 와이파이 6를 이제 지원을 해요.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USB 3.2 타입 C가 들어갑니다. 3.2로 이제 다 들어가네요. USB 3.2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게 A 단자에서도 높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선 랜 같은 경우는 2.5 G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대역폭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2.5기가를 쓰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아직은 1.1기가를 대부분 다 1기가bps를 대부분 다 쓰기 때문에 근데 2.5 기가bps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마쳤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연결을 할 거고요. CPU를 장착해 볼게요. 소켓을 열고 삼각형 모양을 맞춰서 CPU를 장착합니다. 장착하고 위에 있는 커버는 미리 뺄 필요 없습니다. 덮개를 닫으면 자동으로 튕겨 나가요. 이렇게. 그럼 CPU를 장착 마쳤고 이제 서머 컴파운드 바르고 조립하면 되겠죠. CPU 쿨러는 다크 플래시 트레이서 DT360을 사용할 겁니다. 7만원대의 가성비 소냉 쿨러인데요. 뭐 성능도 상당히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습니다. 조립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제가 실수로 후면 팬을 전원 연결 안 했네요. 그래서 지금 팬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CPU 팬도 잘 동작하고 있고 뭐 불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조립이 잘 됐습니다. i9 10900K를 장착하고 자관리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코어만 10개고요. 이제 스레드까지 합치면 이제 20스레드로 동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오 많아 보이죠? 그리고 CPU-G 정보를 보면 이제 코어 10개 20스레드로 보이고 정보를 좀 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코어가 10개인데 그 터보 부스트가 동작하면 5.3GHz까지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온도가 좀 낮을 때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 사양에 맞아야 터보 부스트가 5.3까지 올라간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그걸 딱 맞춰서 이게 올라가긴 보면 올라갈 텐데 이걸 지금 볼 수 있는 벤치마크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학관리자에서 볼 때 클럭이 표시되긴 하는데 5.3까지 올라가더라도 5.25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낮게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면은 5GHz까지는 그냥 막 쭉 다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제 일부에서 이제 코어 몇 개만 사용할 때만 5.3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전에 사용하던 990K와 비교해 보면 CPU 코어 개수가 일단 2개가 늘어났고, 그만큼 또 CPU 클럭 자체도 좀 달라졌기 때문에 좀 체감 성능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원체 좀 빠른 CPU를 쓰다가 이걸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라이트한 작업에서는 크게 체감은 안 되고요. 근데 좀 더 고사양 작업하면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시내 배치를 돌려봤는데요. R15에서는 2589점 정도 나오고요. R20에서는 6163점 정도가 나옵니다. 점수는 상당히 높게 잘 나오고요. 이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데스크탑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 개수보다는 클럭이 좀 더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대가 올라가면서 코어 개수가 계속 늘어났고, 그 늘어난 만큼 클럭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실히 그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엔 좀 더 좋은 CPU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히트맨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레임은 160, 140 뭐 이런 나오고 있는데요. 프레임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옵션은 좀 많이 높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펜이 계속 동작을 하는데, 네, 그래픽은 상당히 훌륭하고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게 동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거는 FPS 게임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뭐 약간 끊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근데 제가 이 게임을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좀 달려가 보는데 여긴가? 여기서 내가 뭘 하라. 아, 됐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또 뭘 하나 봐요. 됐다. 열었다. 그 다음에 이걸 출한 건가? 죽고, 또 이것도 열어보고. Masks, rope, chloroform. Looks like another 이건 아까 kidnapping. 봤는데. I wouldn't put it past them. The Shadow client is nothing if not industrious. Why is he doing this? Clearly, he has an axe to grind with Providence. Big enough to 이렇게 하는 surround 게 himself 맞는지 with 모르겠어요. 근데 murderers and 게임을 terrorists. 해보는데 Big 일단 enough not to 제가 care who gets 하는 hurt in the 거가 이제 process. 게임이 중요한 게 He 아니라 이제 believes he's CPU doing 성능이 the 잘 right thing, I 나오는지를 suppose. 보고 있는데 Just like everyone else.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CPU에 제가 RTX 2080 Ti Extreme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뭐 히트맨 2 이런 게임은 전혀 끊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게임을 좀 더 많이 해보고 이 게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30맵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올 울트라 옵션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프레임은 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100 초반대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화면을 록하고 있으니까 프레임은 조금 떨어져서 나온다는 거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올 울트라 옵션에서도 144Hz를 갖다가 방어가 안 되는 게임 중 하나가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아닐까 싶긴 해요. 뭐 최적화가 잘 돼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사양을 좀 많이 먹는 게임이긴 합니다. 네, 좀 제가 그 전에 엑스트림, 그러니까 RTX 2080 Ti 엑스트림인데요. 이 그래픽 카드 이용해서 게임 할 때 뭐 체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CPU보다는 그래픽 카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임이기도 해서. 그리고 올 울트라 옵션으로 놓으면은 이게 옵션을 좀 타협한 것과 프레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실제 게임 할 때는 프레임을 조금 낮춰서, 그러니까 옵션을 조금 타협해서 프레임이 좀 더 나오게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한 130, 140 정도 나오거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정도는 뭐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10세대 CPU가 나온 만큼 좀 더 최적화가 되면은 좀 더 성능을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게임을 해보면서 계속 후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9-10900K를 사용해봤는데요.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CPU도 성능이 떨어지는 CPU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성능 체감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막 엄청나게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낮은 급의 성능을 사용하다가 뭐 동영상 편집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용으로 또는 게임을 좀 더 고사양 게임을 해보고 싶다 해서 맞추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시스템 맞춘다고 하면은
성능 체감이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편집 작업할 때는 아무래도 CPU 코어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코어 성능도 되게 중요하고 코어 개수가 많은 만큼 작업도 좀 더 빨리 끝나게 되는데 뭐 영상 편집 작업할 때는 뭐 1, 2분 좀 더 기다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복사하는 시간도 걸리고 이러면은 작업하는 이 텀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커피 한 잔 마시고 해야지 뭐 이러다가 또 시간 더 가는 것처럼 이게 작업이 좀 늘어나거든요. 근데 성능이 빠르면 쉬는 시간을 좀 더 줄여가면서 작업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어서 영상 편집 작업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고 그래픽 작업할 때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게임할 때도 성능 체감이 조금은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같은 그래픽 카드 사용하더라도 CPU 클럭 성능이 좀 더 좋으면은 조금 더 올라가니까요.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아무래도 이게 터보 부스트로 5.3까지 올라간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좀 이따가 벤치마크 툴 좀 괜찮은 거 찾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시연을 좀 더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남은 CPU가 i5 10600K가 있는데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후기 내용도 기다려주세요.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